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7월 6일 금요일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좀 가볍게 주말을 맞아야 될 금요일인데 오늘 7월 6일 금요일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미중 간의 1차 관세 부과를 하기로 한 소위 관세 폭탄이 터지기로 한 예정돼 있는 그런 날입니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미국은 지난번에 그 금융위기가 와도 오르고 그 위험들을 다 좀 전가시키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국가에 말이죠. 유럽이나 미국은 올랐고요. 중국이나 혹은 홍콩이나 우리를 포함해서 아시아 시장들은 충격을 받으면서 꽤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미 동부 시간 6일 0시니까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1시 정도, 한 12시간, 13시간 시차가 나지 않습니까? 일단은 숨 죽이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 2분기 또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개장 전에 나오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미중 간의 격돌이 실제 일어날 것인가?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에 따른 영향들은 어떤 것인지 차분하게 지켜보면서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신호들을 감지하고 방향들을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용혁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상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먼저니까요. 그 실적 발표 얘기 먼저 할까요? 네. 사실 오늘 삼성전자 얘기는 어제 많이 했으니까요. 네. 오늘 우리 시각으로 딱 1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중에 미국의 이 대중국 관세 발표가 실제로 부여가 되는지 그 부분 우리 장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죠. 뉴스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제 저녁 늦게였어요. 중국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면 중국은 절대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중국도 똑같이 6일 빵빵 00시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다가 이 관세 때리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시차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6일 00시를 기점으로 때리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이 먼저 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 중국의 반응을 보고 중국의 이 결정을 보고 그 이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결정이 오늘 우리 장중 1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한 시차로 따졌을 때는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아마 중국에 실제로 맞는다라고 하면은 보복 못하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좀 이 모양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끈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대북 이슈도 그렇고 여러 이슈를 보면은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도 계속 말을 쏟아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조용해요. 트럼프가 협상의 고수라고 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또 트럼프도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는 얘기를 꺼냈어요.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뉴스가 어제 미 증시도 올랐고 유럽 증시도 올랐잖아요. 미국이 먼저 제안한 내용인데요. 유럽과 미국의 서로 상호 간에 자동차 관세 없었던 걸로 하자. 이거 어때? 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중국이 사실 우리한테도 그렇지만 유럽에도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 우리 편에 서라. 손잡자라고 얘기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블로그 네이버 이 뱅키스 블로그에도 올려드렸던 글인데, 그러니까 우리 다음 달에 만나기로 돼 있으니 EU 정상과 이 회담이 예정이 돼 있으니 우리 거기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 공동성명 발표하자.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부분을 제시를 했더니 유럽 쪽에서는 네 마음은 알겠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타겟이 너무나 명확해진 겁니다. 미국의 타겟은 너무나 명확하게 중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중국 증시 죽어 나가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간재 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편안하지 않은 그림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수출의 익스포저가 미국보다
중국에 많이 열려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방향이 같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이 종목별로 봐도 미증시 내에서 종목별로 봐도 참 재밌는 현상인데요. 요즘 캐터필러 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캐터필러라든지 어제는 뭐 반등하긴 했습니다. 보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국과의 교역에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업종 뭐 이렇게 봐도 좋아요. 이런 쪽들은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증시 내에서도 이쪽은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도 뭐 보셨겠습니다만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마이크론 뭐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뉴스가 사실이지도 않을 것 같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신경 쓰기 좀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마이크론 뭐 발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분석 나오는 내용이 뭐 실제로 미치는 영향 뭐 크지도 않고 중국에서 공식적인 반응 뭐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크게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큰 폭으로 반등했죠.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후반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뭐 미증시 내에서 뭐 중국과 크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는 살아있고 지금 무역 분쟁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들, 뭐 국가들 이런 쪽들만 선별적으로 좀 안 좋은 상태인데요. 여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이거 오늘 우리나라 시간 1시 기준으로 우리 오늘 장중에 이거 딱 뭐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예요. 뭐 예 박사님 놀라시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뭐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부가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서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부가 전에 전혀 이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부가 때려놓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봤지 내가 지금 부과하는 거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부분들을 서로 좀 만나서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시장의 뉴스가 아니고 요즘 장 왜 빠져요라고 얘기하면은 뭐 미국과 중국의 뭐 이 얘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시장이 전혀 뭐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협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 증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뭐 대단한 시장이죠. GDP의 70%가 소비인데 이쪽에서 바깥에서 이 만들어낸 물건들, 뭐 재화들을 당연히 끌고 들어와서 소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상품 수지는 적자가 나는 건데 넘버원 통화 키커런시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이거마저도 난 이 무역 적자도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다 들어먹겠다라는 거죠. 예, 다 해먹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이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하고 글로벌 교역량 선행 지수하고 이 불확실성 지수는 이 역축 표시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올라가면은 교역량 선행 지수가 뭐 같이 선행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뭐 모르고 있는 바 아니고 유로존은 뭐 옆에 앞서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타겟이 아니요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뭐 중국 스탠스 뭐 중국 바운드리에 있는 약세 움직임들이 얼마나 더 이어지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뭐 걱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아카일로로 치닫으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더 빠지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교역량 떨어지면은 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될 수도 있는데요. 교역량이 떨어지니까 선행지수 OECD 선행지수 값이 떨어지는 건지 OECD 선행지수 값이 떨어지니까 교역량이 떨어지는 건지 이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방향이 뭐 상당 부분 같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한테 지금 가뜩이나 경제 지표도 안 좋은데 넘버원 성적표는 사실 수출 지표거든요. 그러면 이 교역량 지수 떨어지게 되면 수출 지표 좋을 리 없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상당 부분 부담을 좀 안겨놨었던 상황 아니냐.
근데 어제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물론 올라가는 증시는 아닌데요. 하락 탄성 자체도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어요. 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유턴을 돌 거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속도가 줄어드는 거다. 달려가던 속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핸들을 꺾으면 차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락 속도부터 좀 떨궈지고 그 다음에 선물이든 환율이든 이 반전을 보여주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이제 엑셀을 밟을 테니까 지금 그 그림을 기다립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하락 강도 부분도 이제 너무나 지겨운 뉴스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똑같은 악재를 계속 똑같은 사이즈로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 모습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도 이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은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유럽도 올랐고 우리 중국, 뭐 홍콩, 뭐 대한민국 이쪽만 빠집니다.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명확하게 지금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구간이 최근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 움직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무역 마찰 우려가 높아졌을 때 뭐 그때도 설마 그때 진짜 그랬죠. 설마 예. 해봐야 뭐 제한적일 거야 뭐 이런 식 반응이었고 뭐 무역 마찰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뭐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나니까 중국 스탠스, 뭐 베트남도 요즘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들로 이 약세가 몰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빅스값 오르는 거에 비해서요. EMBI 튀는 게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마찰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매파적으로 나온 연준 이후의 무역 이 마찰이 크게 이제 부각이 된 거지. 그 과정에서 이제 달러가가 강세고 신흥통화가 약세에 가속을 붙이면서 우리 대한민국 원달러 튄 시점 생각해 보시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서부터 시장이 사실 어그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설마 뭐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 시장 분위기는 설마가 사람 잡겠네라는 쪽으로 흘러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사람이 잡아먹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뭐 잘못될까봐 우려한다 이런 식의 그림보다는 뭐 과하게 잡았으면 좀 살라주시오 뭐 이런 쪽에 가이드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중간에 있고요. 이제 북한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서 마치 곧 또 연말에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로 그렇게 경영주들이 갔는데 그쪽도 잠잠하고 이제. 그럼요. 그거 당장 할 수 있는 문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이슈 아니라고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간 기준 13시라니까 뭐 그 이후에 아카일로로 가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이제 다음 관심이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기정사실이 사실화된 이후에 증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타이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유명한 빼따 꼼플리라는 게 기정사실하거든요. 뭐 뉴스가 좋은 뉴스가 있는데 뉴스 딱 터지면 주간 다 올랐다. 그 사실 그 오를 때 얘기인데 그럼 내릴 때 사실은 기정사실은 어떻게 시장이 반영하느냐. 이미 뭐 알고 있는 폭탄이 터졌을 때 주가가 더 밀릴 거냐 아니면 이제 반영하고 오를 거냐. 뭐 예를 들어 반경 50km 안은 다 죽는다라고 보는 폭탄이 터질 줄 알았는데 뭐 딱 떨어진 거 보니까 반경 뭐 얼마 안 죽더라라고 하면은 사실 우려가 더 컸었던 거니까 뭐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정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뭐 이거를 계속 똑같은 사이즈로 시장이 사실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요랬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거보다는 뭐 덜할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에 배팅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정사실화가 사실화가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 뭐 바라는 포인트들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몇 개 설명을 한번 해보면요. 그렇죠. 뭐 저는 사실 뭐 기술적 분석 그렇게 뭐 목매서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사실 저게 심리값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굳이 무시할 필요도 없는 게 사실 기술적 지표니까 기술적 지표 일봉으로는 지금 열어놔 봐야 뭐 푸포수로 쏟아지는 거 그거 봐서 뭐 하겠습니까? 긴 그림을 한번 보면 월봉산 움직임인데요. 뭐 2200P 사실 약한 지지라고 보긴 어렵고요.
최근 트레일링 PBR 1배 뭐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2250 정도 부르는 게 일반적인 이 증권사들 가이드거든요. 그래서 뭐 2200포인트를 깬다라는 거는 사실 트레일링 PBR 1배를 강하게 이탈한다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보나 밸류상으로 보나 뭐 의미 있는 지지선 가격 상당 부분 근접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KRX 300이다, 뭐 코스닥 벤처 펀드다,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가볍게 들어올린 부분들이 원체 많아서 뭐 추가적으로 낙폭 뭐 안 열 수 있는 상황은 뭐 아니라고 말씀 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저는 뭐 거래소 포커스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여기도 뭐 전고 위치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지지선 하나 800P에 대한 지지선 하나는 약한 지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점수 줬을 때는 지지에 대한 무게를 좀 실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얼마 전 제가 한 3일 전 방송인가요? 방송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게 모건 스탠리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9월 달에 금리 못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 금리 인상 가능성 지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9월에 오른다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데 최근에 이제 인상 가능성 지수가 소위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꽝 부딪히고 나서 뭐 데이터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뭐 사실 시장의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부담 사이즈가 떨어질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마이너스로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뭐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만 저는 2월 2분기 본 실적 발표 이번 달 말에 있겠죠. 2분기 본 실적 발표에서 잔여 자사주 소각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지분율이 지금 갑자기 훅 뛸 거거든요. 외국인 지분율이 훅 뛰게 되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소각으로 지분율이 확 올라오고 나니까 너무 높은 지분율에 대해서 줄이는 움직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훅 올라오고 나면 줄이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차피 두 번에 나눠서 소각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다음 들어올 물건이 있었으니까 먼저 나간 물건이 있는 거다. 뭐 채워지는 물건 사이즈까지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면 너무 과도한 비중이기 때문에 미리 들어올 물건, 이미 확정된 물건이니까 그 이전에 줄이는 움직임이 있었을 거다. 사실 이 소각 이후에는 뭐 긍정적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한테 좋은 뉴스 하나도 없죠. 뭐 사실 뭐 동네 북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 뭐 주가의 마이너스 요인인 건 맞습니다만 이거는 뭐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자사주 잔여분 소각 관련된 부분이고 EPS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추가적인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 잠정 시점서부터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인데요. 중국인데 제가 데이터는 홍콩 거 갖고 왔어요. 중국 지금 뭐 데이터 몇 개 들이밀어봐야 안 좋은 시장에 뭐 별로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홍콩으로 좀 돌려서 설명을 하면 홍콩 달러는 미 달러와 패그제 고정환율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당 뭐 7.8 뭐 많이 올라봐야 7.8 뭐 일반적으로 뭐 7.75 뭐 요 정도 요 좁은 범주 내에서 일반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1990년도 이후 데이터니까요. 이거 그냥 이 가격이다 고정돼 있다라고 봐도 뭐 가언이 아니에요. 근데 최근 이 값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깊어졌었던 건데 이유로 보게 되면 이 미국의 장기금리 차이는 이제 안 되는데 단기금리가 미국에서 워낙 빠르게 올라가면서 홍콩 달러의 약세를 좀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중국과 뭐 하나는 아닙니다만 뭐 상당 부분 한 바운드리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중국에 대한 불안 심리가 깊어지면서 홍콩 달러의 약세를 좀 자극을 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투기 세력이라고 뭐 공격 있었겠죠. 그래서 홍콩 달러 약세가 좀
이 반영이 좀 됐었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긴 시간 동안에가 이 바운드리고 지금 최근에서야 이쪽으로 반응이 나왔으면 일반적인 기대는 회기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회기의 시점이 언제냐는 거. 요즘 뭐 위안화 가격도 같은 방향을 띠고 있으니까요. 사실 위안화와 동조 보이면서 우리 원화도 뭐 큰 폭의 약세를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 바운드리에서의 위기를 반영하면서 여러 지표들이 어긋났는데 오늘 13시 기준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제 향후 가이드를 주목해 보면서 뭐 반경 50km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터져보니까 별거 아니네 라는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시장의 우려는 뭐 상당 부분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 반작용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봄직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려가 사실은 뭐 우려와 기대를 퍼센트로 따지면 우려가 지금 뭐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죠. 그런 가운데 적은 부분이지만 그게 적은 부분이 커질 수도 있죠. 나중에 이제 기대를 좀 찾아봤고요. 당장은 어쨌든 움츠리면서 긴장하는 오늘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주말 사이에 어떻게 뉴스 노이즈가 번지느냐까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말 기간 동안에 중국의 반응에 다들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다음 주 초반 증시 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지는 각도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소위 날려 빠진 느낌이고 매수들이 뒤로 물러나 있다 보니까 가볍게 밀린 건데요. 뭐 올라가는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손가락이 얼어 있는 구간일 텐데요. 이 구간 지나고 나면 좀 전에 뭐 말씀드렸었던 뭐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호재는 뭐 단기 낙폭과대 아니겠습니까? 너무 갑자기 많이 빠졌다. 그럼 이거 돌려 세우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지금 한동안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도 같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변이 일어나고서요. 주가가 아주 급락할 줄 알았는데 올랐고요. 브렉시트가 나면 아주 뭐 세계 경제가 절단 날 줄 알았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네. 이번도 뭐 그렇게 간다는 걸 보장할 수는 없고 긴장감이. 그 이전까지 충분히 빠졌으면 뭐 그 이후에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반응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긴장감은 크지만 항상 소수의 생각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한번 걸어봅니다. 장효혁 팀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